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삼정 그린코아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이 저기가 쌍용 아파트거든요. 쌍용인데 한 두 달 있으면은 1월 초에 입주를 하는 입주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불이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보기가 좀 상당히 멋있네요. 그래서 한번 찍어 봅니다. 실제 보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네요. 저기가 아직 미분양이 많이 있을 건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쌍용하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요 사이에는 또 보니까 프루지오 센트럴파크가 지금 또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은 저 미분양 되는 것도 전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건설 문제 하여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니까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은 반드시 그래 됩니다. 부산에는 지금 미분양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아파트 이제 이래가지고 저기 매매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싹 다 정리될 겁니다. 허경영 신인님 시대가 열리면은 신인님께서 대통령 이제 되시면은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돼 버려요. 왜냐하니까 이제 어디서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노?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1억 원씩 주니까 이 모자에도 있잖아요. 모자에도 1억이라는 모자가 있잖아요. 1억 받게 되면은 전부 다 해결 다 돼버립니다. 오늘도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 허경영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국내외에 일어난 일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또 내가 좀 생각하는 것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 같아서는 전부 다 보고 싶거든요. 전부 다 보고 싶은데 전부 다 볼 수가 없다고요. 전부 다 못 봐요.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윤창중 씨,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이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박학다식합니다. 그분은 상당히 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아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낮춰보고 그렇게 하는 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종대 전 국회의원 이런 분을 그냥 뭐라 그러나
그 옛날 시골 장터에서 이렇게 한가닥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매도해 버려요. 그런데 그분 말씀도 좀 들어볼 만한데 2시간짜리거든요. 전혀 들을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최수용 씨라고 뭐 얼마 전부터 뭐 가끔씩 그분 유튜브 방송도 보고 이러는데, 그분이 그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또 어느 서울대학교 나오고 또 어떤 데서 또 석사학위 받고 뭐 국가정보원에서 안기부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뭐 오래 근무를 하다가 나오신 것 같은데, 이분도 뭐 들어볼 만한 게 있거든요. 그분도 지금 조금 전에 뭐 한 2시간짜리 그 방송이 있던데, 그것도 다 못 보는 거예요. 뭐 매불쇼도 다 못 보고. 볼만한 거는 정말 많은데 그걸 다 못 봐요.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꼭 보는 것은 세상 돌아보기. 이거는 꼭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세계사, 이것도 꼭 보고. 그리고 변희재 씨의 이제 방송, 이거는 꼭 봅니다. 그 세 개는, 그리고 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이제 매일 한 20-30분간 정도 말씀하시고 또 질문 받아가지고 또 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그거는 꼭 보지요. 꼭 보는데 그 이외에 볼만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못 본다고요. 그걸 다 보고 내가 논평을 하면 좋은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걸 다 못 보니까 그게 아쉬워요. 우리나라 국내 상황에서는 지금 보니까 박정훈 씨라고, 박정훈 범죄수사단장인가 그렇죠. 그 최상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조사를 정확하게 했는데, 범죄수사단장으로서. 근데 이 사람을 오히려 이제 쉽게 말해서 군법에 해부를 해가지고 오늘 그 검사 구형이 3년이 나왔다고. 그거는 그 추미애 장관이, 전 장관이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 뭐 국회의원이지만은 그 사람은 무죄다 그렇게 하더라고. 하여튼 3년 구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명태균 씨, 지금 이제 창원교도소 구속대가 있는데, 그분이 그 깜빵에 창원교도소 안에 그 물이 뭐 뜨신 물이 안 나온가 봐요. 그 찬물을 모여했는데 그분의 이제 카톡 이런 것이 다 이제 이렇게 뭐 복원을 시켜놓고 뭐 그래가지고 그 카톡에 올라온 내용, 이것을 전부 다 이제 복원해 보니까 그게 관련된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뭐 오세훈이도 거기에 개입돼 나오고, 뭐 여러 정치가들이 거기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문제. 저 국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려고 하는데 비해 가지고 에이텍컴스라고 그 어떤 그 미사일이 있어요. 그런데 ATACMS라고 영어로 그래 돼 있더라고. 에이텍컴스라고. 그것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쏘았다고.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쏠 수가 없어요. 물론 버튼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눌리지만은 그것을 이제 그 무기가 에이텍컴스가 가기 위해서는, 러시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군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서 쏘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이든의 허락이 나야 쏘는 거예요. 그 6발 쏘니까 지금 저 푸틴은 이래 있다가는 원자탄도 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원자탄은 아직 쏘놨지. 원자탄 쏘았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진짜. 근데 원자탄 대신에 이제 ICBM을 쏜 것 같아요. ICBM을 이제 이렇게 쏘았는데 ICBM은 우크라이나에 쏘기 위해서는 ICBM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ICBM을 쏘았느냐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도 있고 쉽게 말해서 영국, 프랑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나토군이 있다고. 그래서 여차하면은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을 향해서도 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또 어제는 이란이 이제 하루면은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있다. 이제 그랬는데 그거는 이미 핵은 이란에서 만들어 놓고 하루면은 이제 ICBM에 장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복잡 미묘한 문제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큰 틀로 보면은 아주 큰 틀로 보면은 그거는 뭐 내가 이제 그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이런 걸 잘 안 봅니다. KBS도 잘 안 봐요. 뭐 KBS, MBC, 연합뉴스, YTN은 안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그 MSNBC 뭐 이런 방송들 그리고 뭐 그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 전부 다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그걸 잘 안 봐요. 안 보고 이제 요즘 이제 세상 돌아보기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보더라고. 그래서 그분 말씀을 내가 이제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꼭 밤 12시쯤 돼야 업로드를 해줘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어떨 때는 기다려가지고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제 듣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 봐서는 확전은 안 된다고 봐요. 확전은 안 되고 바이든이 좀 치맥기가 있으니까 북한은 마음에 지금 현재 그 독일의 수상이 저 술처지. 독일 술처가 지금 푸틴한테 이제 항복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보고 바이든이 열받아 가지고 한번 객기를 부렸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중이고 트럼프가 그 며칠 전에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초대했어요. 그 저기 플로리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별장에 뭐 거기 초대해가지고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뭐냐 하면은 그 아르헨티나가 노양 적자를 봤어요. 적자를 4억 달러 4억 달러를 적자를 봤는데 이제 그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지출할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제재가 많았다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제재하는 것을 전부 다 풀어버렸다고. 기업하기가 좋도록 해주니까 4억 달러의 적자를 보던 것이 8억 달러의 흑자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도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한테 뭐 배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은 이제 결혼부가 우리나라 현재 결혼부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부가 신설이 돼요. 신설이 되고 이제 지금 있는 걸 통일부하고 여성부는
지금 현재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잖아요. 없애버리고 통일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에 이제 결혼부를 신설해가지고 이때까지는 뭐 결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혀 간섭을 안 했거든. 결혼을 예를 들어서 군대 문제는 국가에서 간섭을 하잖아요. 군대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징병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징병제잖아. 그러니까 군대 안 가면 이건 탈영하면 탈영이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 남자가 군대를 안 갔다. 예를 들어서 군대를 국방의 업무를 안 했다 이러면 그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공무 못 됩니다. 그거. 공무뿐만 아니라 뭐 일반 기업도 잘 안 될 건데. 예. 사람 구실 못 하는 게예요. 이제 그거는 합법적으로 병력 면제를 받거나, 안 그러면 뭐 보충력 같은 걸로 이렇게 또 하거나, 그래 해야지. 연기는 해줘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병력의 의무를 뭐, 징병제인데 거기에 거역을 했다 이러면은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는 사람 구실을 못 합니다. 못 살아요.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뭐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국가에서 개입을 안 했거든요.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 주변만 하더라도 60 넘은 내 동생들이 60 넘은 60이 몇 살이야? 그 애가 그 62년생 이민생이라고. 내 밑에 동생이 사촌 동생이 62년 이민생이 있어요. 원래 60서이라고 아직 참 우리 집안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아직 결혼 못했다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제는 뭐 여사로 이제 그 집안에서도 여사로 뭐 그냥 이래 가다가는 뭐 있고 또 밑에 동생이 내보다 11살 적은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58이지. 을사 병호생인데, 을사가 원래 60이고, 병호가 이제, 병호가, 내보다 10살 적네. 그러니까 59살. 미안합니다. 내 동생이 갑진생도 있고, 1964년생 동생도 있어요. 갑진생. 원래 60 하나지. 그리고 을사생 동생도 있고, 1965년에 태어난 동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66년에 태어난 동생이 또 있다. 둘이나 있어요. 1966년에 태어난 동생이 둘이나 있다고. 그 애가 그러니까 원래 59이잖아. 그 아직 결혼 못 했거든. 그리고 또 누구, 1975년생이 있다고. 1975년생 같으면은 원래 60이다고. 원래 50이라고. 50살이에요. 그런 동생들도 이렇게 있는데 많지. 그 외에도 또 많아요. 그러나 이제 결혼부를 신설하게 되면은 그게 틀리잖아요. 국가에서 개입을 하거든. 결혼하면 1억 주고, 주택자금 2억 주고, 애 놓으면 100만 원씩 주니까 틀린다고. 연애수당도 주니까. 그렇듯이 그 결혼부는 우리가 이제 허경영 대통령 되면 그게 반드시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효율부 장관이 생긴 거예요.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거단 말이에요. 효율부 장관에 이제 그 얼른 머스크하고 한 사람을 더 시켜서 2사람을 시켰다고. 근데 얼른 머스크가 또 효율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뭐 미국이 아마 지금 내가 지금 예측컨대 지금 좀 있으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미국이. 나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트위터를 이제 그 얼른 머스크가 인수한 게 엄청 많더라고. 트위터도 인수했지만 유튜브도 인수했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맥도날드하고 코카콜라도 인수했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트위터 그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X로 바꿨는데,
이름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가지고 직원의 90%를 해고시켜버렸거든. 10% 가지고 새롭게 꾸며나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혁신적이냐고. 그래서 미국의 연방의 조직이 400개가 넘어요. 41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100개 정도로 축소하고 한 300개를 없애버린다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미국에.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법무부 장관도 뭐 그 사람 이름을 알았는데 또 잊어버렸네. 하여튼간에 뭐 그 젊은 사람인데 44살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또 그 사람 법무부 장관 되면은 그 트럼프를 죽이려고 이렇게 4년 동안이나 이렇게 막 그 바이든 정부 때 그 온갖 그 판사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고. 그것을 다 밝혀내는 거야.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있다고. 그게 지금 미국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도 완전히 물갈이가 된다고 보면 돼요. 특히 딥스테이트 세력들. 원래 뭐 트럼프는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딥스테이트 세력들 작살낸다고 했으니까 그거하고 또 연관이 있으니까 그 뭐 미국에 이제 그 새로 이제 뭐 장관 된 사람들 이름 한 번 듣고도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 사람이 이제 기억나는 건 털시 가바드는 내가 기억이 또렷하게 나고, 이 사람은 이제 DNI 국장이니까 젊은 여성인데 전부 다 미국의 부통령이 이제 벤스, JD 벤슨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40대 안 돼요. 30대예요, 30대. 그래서 30대, 40대 초반이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5.16 혁명 일어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40인가 됐다고. 5.16 혁명 일으킬 때. 그때 뭐 김종필 씨가 박정희 대통령보다 나이가 18, 19, 20, 21, 22, 23, 24, 25, 26, 9살 적었거든. 그러니까 35살이라고. 김종필 씨가 1926년생인가 그랬는데 그 혁명할 때, 혁명 일으킬 때에 나이가 40살 안 됐어. 35살밖에 안 됐다고. 26년생이니까 36, 46, 56, 56 하면 56년도에 이제 자기가 30살이라고. 그러면 57, 58, 59, 60, 61. 35살이라고. 9살 차이니까. 뭐, 김종필이 우리는 5.16 혁명을 할 때 나이 얼마 안 됐어. 그리고, 뭐, 8기생들, 김형욱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람들도 나이가 전부 다 40대 안 된 사람들이에요. 30대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혁명을 했듯이 팍! 이렇게 그랬지. 그랬듯이 미국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이 엄청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2020년도에 우리 4.15 총선 그 부정선거는 뭐 어떤 말 들어보면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4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이든은 100% 부정선거거든. 거기 이제 중국이 개입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대한항공도 개입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워터마크를 표를 해놨다고 했는데 거기 표가 없는 것은 부정투표라고. 그것도 아마 밝혀내지 않을까. 밝혀내겠지, 그것도.
그래서 아마 이 지금 현재 계엄령을 내리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 한 2천만 명 되는가 봐요. 이번에 그 바이든 정부 때 4년 동안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2천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내보낼 때는 군인의 이제 힘이 필요하니까 계엄령을 동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 선거, 부정 선거, 요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펜실베니아에는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자, 오늘 11월 5일날 선거했잖아요. 투표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21일이면은 보름이 지났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펜실베니아에는 투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문제가 있다 봐야 되지. 야, 말이 좀 그렇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지. 전부 다 그 트럼프에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장관 자리에 다 들어온다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런 사람들도 이제 보사부 장관인가 그래요. 그랬는데 여보다 2살 많지.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는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 그걸 하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 있어요. 그게 완전 미친 놈들이. 내가 보면은 이제 얼른 머스크가 자기가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은 얼른 머스크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자로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엄청 화를 내잖아. 얼마나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부정한 돈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내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면은 돈을 줘야 수술을 받잖아. 근데 그거 부당한 돈을 좀 받기 위한 어떤 병원하고 뭐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군산복합업체나 의료계나 이런데 하여튼 간에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정도가 있잖아. 정사, 정견, 정명, 정어, 정정진, 정명, 정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먹고 살아야 된다. 난 이래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돈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 무기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느냐고. 전쟁을 또 일으켜. 죄가 없는 놈을 그래가 죽은 사람이 가다피, 후세인 이런 사람들을 전쟁을 때려 일으킨다고. 일으켜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거는 정명이 아니라고. 의학계도 그런 게 있고, 제약회사하고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확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번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존 F 케네디의 조카가 이번에 장관이 됐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확 이게 막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다가 트럼프 상원도 공화당이 1등이지, 하원도 공화당이 잡았지. 거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막강한 힘으로서 가는데 아마 군을 동원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딥스테이트 처리할 때는. 그리고 부정선거 밝히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여튼 그와 동시에 이제 MSNBC 거기에서 이제 앵커들이 이때까지는 트럼프 욕을 엄청 했는데 지금 트럼프 살고 있는 플로리다 마가 무슨 리조트인가 있는가 봐요. 리조트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 가가지고 막 꼬리를 내리는가 봐요. 그래 되면은 미국의 이제 언론들도 좀 이렇게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카멜라 해리슨하고 이제
선거할 때에 그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그 편집을 해가지고, 원래 카말라 해리슨이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 편집을 해가지고 말 잘하는 것처럼 내보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 단위로 했어요. 조 단위로. 그래 되면 그 회사가 망한다고. 그 소송을 해놨단 말이에요. 미국의 언론이 좀 이렇게 좀 바로서게 되면은 바로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이 있다고. 자,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그 관심 깊게 보는 것은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제 내려오느냐, 어떠한 방향을 겪어서 내려오느냐, 용을 우리가 제일 신경을 이제 관심 깊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 900일 정도 남았는데, 과연 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있다가 내려오느냐, 이제 이것이 제일 우리가 관심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년 한 봄, 그러니까 벚꽃 피기 전에 그만두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고, 오늘 보니까 최수용 씨 이런 분은 말이지, 그 사람은 공작관 TV 그 그레이트 게임 그 사람은 1월 20일이 2달 뒤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다고. 취임할 때 한국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너무 빠르지. 지금 그래 되면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선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60일 뒤에 이제 트럼프가 출범하니까 출범과 동시에 이제 같이 하자 이제 이건데, 그거는 너무 빠르고 내 생각에. 하여튼 이제 과연 얼마만큼 가느냐, 그렇게 과연 어떻게 이제 이게 내려올 건가 이제 이래 보는데,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뭐 여기서 명태균 사건 일어나고 무슨 국내에서는 암만 들고 일어나봐야 되지도 않아. 되지도 안 한다고. 저게 주말 되면은 윤석열 반대하는 그런 집회 가지면은 정가훈 목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또 그걸 또 반대하는 또 집회를 또 하니까, 광화문에서 하니까, 마플 집회를 하니까. 안 되고, 지금 어차피 이제 내려오는 거는 사실인데, 얼마만큼 가서 내려오느냐. 그럼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가겠나.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내려오는 것은. 그래서 내년 1, 2, 3, 4, 5, 6, 한 요 안에는 충분히 내려올 것 같은데, 그만두게, 이제 탄핵을 하든지, 하야를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은 건강상 무슨 일이 있잖아. 그러면 그런 내가 참 남을 늘 잘 되게끔 하는 사람인데, 마음속으로. 남 못되기를 바라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술만 마시다가 쓰러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런 데다가 이제 충격을 계속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사주 같은 거 넣고 이제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닭이 보면은 닭털이 있잖아. 닭털. 털이 이렇게 박혀 있지. 닭에다가. 그런데 털이 다 뽑혀버리면은 얼마나 보기 흉하냐고. 그런 모습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된 거다 말이에요. 그게 때가 다 된 거야. 옛날에 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 10몇 년간, 12년간 이렇게 통치하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박정희 장군한테 넘겨줘야 될 그 운이라고. 그러면 그 운이 다 된 거라고. 운이 다 되면은 백이야 3대 락이라. 그래서 대통령을 3번 했잖아. 3번 했으면 끝이라. 그리고 4번째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자기 운이 다 된 거, 이제 그때는 바톤을 박정희라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한테 넘기고 가야 될 운명이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김건희 정부나 다름이 없다고. 왜냐하니까 대통령을 김건희가 만드는 거거든. 그럼 윤석열은 앞에서 허수아비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운이 다 됐어. 운이 다 돼가지고
이제 올 동지 지나면서부터 이제 확실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그냥 다 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터뜨리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볼 때는 베니제 씨가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 베니제 씨는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미국 그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있는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조만간 이 사람이 이분이 베니제 씨가 1월 달쯤 되면 워싱턴으로 간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망명이 유서에다가 상세하게 젖어요. 아까 그 영어로 대담하는 게 유튜브가 떴더라고. 그런데 내가 아직 바빠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걸 보고 오늘 방송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못했어요. 아마 망명이 유서를 영어로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미국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영어로 막 설명하고 하는 걸 한 2시간, 1시간짜리인가 있더라고. 그걸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한테도 주고, 트럼프하고 연결이 돼요. 베니제 씨 그 파워가 셉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하고는 안 맞거든. 이게 안 맞아.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제 아래 그 G20 그 브라질에 가서 이제 자기가 뭐 윤석열 그 뭐 한마디 하고 이랬는데 거기 미국의 정책하고 영 안 맞아요. 반대단 말이야. 트럼프 정책하고 영 반대예요. 반대면은 뭐 제거 대상이지. 최수용 씨 말대로 말하면 제거 대상이라고. 그런데다가 이제 그런데 이거 베니제 씨가 가가지고 또 갖다 주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뭐 영국은 미국의 똘마니 딱 똘마니라 똘마니예요. 그러니까 BBC 같은 데서 알리 뿌리면은 반나절이면은 끝나버린다 그러거든. 지금 거래가 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럼 미국 이제 상원 하원에 가가지고 이제 또 청문회를 또 개최를 하려고 해요 베니제 씨가. 그래서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조져가지고 내려앉으려고 그렇게 해요. 지금 뭐 바이든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제 막 객기를 부리는 거야. ATACMS, 테컴스인가 뭐 ATACMS를 띄우니까 푸틴이 이제 원자탄은 쏘지 안 하고 대신에 ICBM을 쏜 거예요. 쏘았는데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 되면은 이제 우리 허경영 우리 이제 총재님께서 21대 대통령, 이제 윤석열이가 20대니까 21대 대통령이 되는데 거기 지금 부정선거가 들어오면서 명태균이가 지금 그것도 밝히면서 하는데 그 홍준표가 그 당시는 1등이었다고.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후보됐는데 하여튼 그 20대 대통령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면 복권이 되거나 재심을 돼가지고 무죄를 받거나 어떤 그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고. 그걸 보게 돼요. 지금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뭐 허경영 뭐 2034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누구냐, 야, 뭐 내가 누구라 김성기지. 늘 이런 허경영 모자를 쓰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원래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 대통령을 하든지 뭐 장관을 누가 하든지 국회의원을 누가 하든지 간에 그거는 전혀 내하고는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보니까 그 12살 중학생이 12살인가 뭐 13살쯤 돼야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허경영 그 우리 총재님한테 그 편지를 보냈는가 봐요. 한번 면담을 신청해 면담하는데 좀 받아달라 이렇게. 근데 뭐 하여튼간에 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좋은 글을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한번 면담 신청을 한다 해가지고 해놨던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뭐 또 토요 강의 때 한번 밝혀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신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될라면은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그런 말씀하시던데 나는 그 중학교 때 그러니까 14살 15살 이때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그 내 이야기 여러 번 하죠. 마르고 닳도록 한다고.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하는데 뭐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늘 독서를 해라. 책이 손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랬거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그 친구는 또 음악도 피아노도 엄청 잘 쳐요. 지휘도 잘하고 그리고 과학에 이분이 또 밝아요. 과학에. 그러면서도 이제 뭐 또 노자, 장자, 뭐 칸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의 공부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그래 내가 이제 독서를 이제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하튼 사람이 이제 인간의 정신 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어릴 때부터 여기다가 눈을 뜬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가서는 그 철학, 문학, 철학 여기에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구가 한 80억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북한에는 지금 현재 이 시각에는 2,500만 명, 남한에는 한 5,200만 명. 그래가지고 지금 7,700만 명이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고 한 80억 인구가 82억 정도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가 죽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흘러져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뭐 그런데 저 박인수 선생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원래 이제 인류 문화가 어디서 생겼느냐 그렇게 하면은 아메리카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이라도 이제 북동부 쪽에 캘리포니아 이쪽은 서부고 동부 이제 뉴욕하고 워싱턴 있는 데가 동부잖아요. 그리고 그 동부에서도 우쪽에 그러니까 캐나다 그 하고 경계되는 되는 거기가 우리가 인류가 이제 생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가 차츰차츰 더 공부를 해봐야 되죠. 근데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한숙 박사하고 이제 그 저기 박윤수 선생님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 박윤수 선생님은 역사책을 많이 썼어요. 고대사도 쓰고 아메리카 세계사도 쓰고 그 아메리카 세계사 책 한번 보라고요. 굉장한 책입니다. 그거는 또 571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어마어마한 그 공부를 해야 그런 책이 나와요. 그런 분이 우한석 박사하고 지금 이제 인류 문화의 권원을 저기 북아메리카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 입장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한 소리 듣고 저 새끼 지금 미친놈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 또 허경영 신인도 마찬가지죠. 일반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에 뭐 뛰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뭐 정치평론가도 그렇고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뭐 알아보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 사람이 허경영 하면 강의를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걸어놓고 아마 이거 허경영은 뭐 사기꾼이다. 돈 받아 뭐니까 사기꾼이다 이거지. 대천사 받는데 무슨 1억을 받나 그거 하는 사람이 미친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죽고 태어났다고 죽고 이러긴 했는데 거기면서 이제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끝이 어찌 되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다 보잖아요. 어? 악하게 사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더라. 다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카카오 스토리 하나 올랐는데 그 조봉암 씨라고 있어요. 1898년에 태어나가지고 1959년에 돌아가셨지. 그 교수형에 처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2대 국회 대통령 선거가 1952년에 있었어요. 8월 5일날 그때 6.25 전쟁이 한참 치르고 있을 중에 했다고. 그때 2등 했다고. 낙선을 했지만 2등 했다고. 그리고 3대 대통령 선거는 1956년도에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던 해에 3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신익기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와가지고 한 200만 표인가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2위를 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그 4대 대통령 선거가 또 다가오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그때 또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자유당에서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이러는데 이 조봉암 씨가 눈에 가시야. 그래서 이 사람을 반강제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간첩이 아닌데 간첩죄를 적용을 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인 공로한 짓을 자유당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재판 받을 때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소란스럽게 하고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조봉암 씨가 죽고 9개월 뒤에 이제 7월 31일까지 왔어요. 1959년 7월 31일 날 죽고 약 한 8, 9, 10, 11, 12, 1, 2, 3, 4 9개월 뒤에 4.19 일어났잖아. 4.19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고. 그때 그 깡패들 집에 이마수하고 이정재 집이 불났어요. 불태워버렸다고.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기붕 집도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렸다고. 뭐 기물 다 부수고 완전히 막 작사를 내버린 거야. 그냥 폭탄 하나 맞은 것 같다고. 그 민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기붕이 집만 불태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마수하고 그 깡패 그 이정재 집도 불태워버렸다고. 나쁜 짓을 하니까 벌을 받잖아. 그리고 불나고 그 자기 집에 이기붕이 집에 불나고 며칠 안 돼가지고 1960년 4월 28일 아침 새벽 5시 40분에 그 이기붕이 아들이 있어요. 그 양자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양자로 바쳤잖아. 이광석이가 이제 현역 군인이니까 그 총을 가지고 그냥 자기 아버지 죽이지, 자기 엄마 죽이지, 자기 동생 죽이지, 자기 자살했지. 네 사람이 죽어버렸다고. 얼마나 결과가 비참하느냐고. 그러면은 그 이기붕 씨가 자유당 때 어떤 일을 했느냐고. 깡패 동원해가지고 그냥 엄청 못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벌을 받잖아. 지금도 그때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박정훈 대령 보라고. 박정훈 대령. 이 사람이 추미애가 말하듯이 이 사람은 무죄야. 자기가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그런데 검사들, 판사들 뭐 지금 현재 3년 구형맥 있잖아. 그리고 뭐 법인카드로 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뭐 이재명이 뭐 1억 2천만 원 뭐 썼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무슨 뭐 도지사, 시장
시장들 다 판공비 쓰잖아. 똑같이 해야 되잖아, 잣대를. 마치 이재명이가 뭐냐 때려 죽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럼 윤석열 그 법인카드로 쓴 게 얼마나 내고 검찰총장 할 때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사법 처리하려고 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미국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처음이라고. 24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 소스를 누가 줬느냐 하니까 윤석열이가 주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미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80번이나 90번 되는 어떤 그 범죄 기소를 해가지고 뭐 벌금도 뭐 5천억 이렇게 매기고 그랬다고. 트럼프를 죽이려고. 그 소스를 윤석열이가 주지 않았나. 이제 이래가지고 그 보고서도 지금 트럼프한테 간다고. 지금도 검찰이 하는 이 행위를 보라고. 그러니까 그때와 다른 바가 없어요. 1959년생이 내보다 지금 3살 적으니까 66년 전이잖아. 66년 전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그래가지고 사람 비참하게 죽고 자유당은 바람같게 사라져버렸어.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는 자유당이 막강했지만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2분 1가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이제 내각 책임제로 해가지고 자유당 후보가 나왔는데 한 사람인가 당선됐을 거예요. 자, 말이 옆으로 가서 미안하지만은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노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살아가면서 그 교훈을 남겨놓은 것이 그 명심보감, 그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어릴 때 6살 때 명심보감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집에도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보시던 그 명심보감이 있었다고요. 늘 이렇게 봤지, 나도. 보기는 봤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까이 하다 보면은, 독서를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스승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책 속에서도 만나요. 책 속에서. 그래서, 자기가 잘 되고, 잘 되려고 하잖아. 자기가 진정으로 잘 되려고 하면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잘 되도록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잘 된다. 이런 교훈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그 사람을 가장 잘 되게 해주냐. 이것이 내 청소년기 시절 때 내 하두라 말이야. 어떤 일을 해야 그 모든 가장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건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지. 그 영혼 구제에 나는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이에요. 영혼 구제하는 거. 그러다가 또 좋은 스승님을 만났고, 고현보 목사님 또 이재용 박사님을 또 만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 60년이 걸린 거라고. 60년이. 한 60년 정도 걸렸다고 봐야 돼요. 자, 뭐냐. 그러면은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오는 것은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뭐냐. 이론적으로 틀림없이 허경영 시대가 오는 것은 틀림없다고. 그러니까 뭐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것이 반드시 밝혀진단 말이야.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일이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된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2025년 내년 상반기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하루아침에 뭐 확 바뀌는 것도 많이 있거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려오는 건 확실한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내려오느냐 이걸 보고 아마 베네치아가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상황이 이제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처리하지 않을까. 그래 함으로써 미국이 확 바꿔짐으로써 우리나라도 바꿔진단 말이야. 바꿔지는 그 과정에서 그래 된다고. 그리고 역사는 돌고 도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제 그 당시 5.16 혁명 일어날 때 사형을 많이 시켜버렸다고. 깡패들 사형 많이 시켰다고. 이정재도 그때 사형됐고 그 당시 그 장관도 최인규도 사형되어 버리고 어마무시했다고. 무서웠다고. 그래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그 1961년에 그 5.16 혁명이 일어났고 2016년 12월 9일에 이제 그때 박근혜가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55년 같다고. 2016년 빼기 1961년 하면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소장이 혁명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것이 한 55년간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허경영 총재는 뭐냐 이게. 앞으로 1000년 가잖아. 1000년.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3000명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단 말이야. 그만큼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김학호 씨라고 있어요. 김학호 씨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그분 이제 11.6 사건 때 박정희를 시해하신 그 중앙정보부장하고 중앙정보부장 살해했을 때에 김학호 씨하고 그 당시에 이분이 굉장히 중앙정보부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감찰실장인가 그렇게 하시던 분인가. 그런데 예행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한탄한다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왜 자기한테 전화 한 통만 때려줘 버리면은 싹 해결이 다 될 건데 왜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 일을 안 했는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건 뭐냐면은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그 유사시를 대비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는 그런 예행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내가 내다라는 사람이 한 몇백 명 되는가 봐. 한 300명 정도? 그 뭐 숫자는 내가 좀 그랬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중앙정보부가 그 얼마나 조직이 막강하느냐고. 그 막강한 조직과 돈이 있잖아. 그러면은 연습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내다는 사람들 한 300명 정도만 딱 잡아 넣어버리면은 조용하다고. 그러니까 정권을 딱 잡는다고. 중앙정보부에서 그 연습을 많이 했어요. 거기 김학호 씨인가
아마 내 그래 가는데 김학고 씨가 맞을 거예요. 연습만 했어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땅을 치고 원통하게 생각했겠냐고. 그렇게 연습을 했으면 그때 이제 실행에 옮겨라.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하늘이 그렇게 안 도와주는가 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는 전두환이거든. 전두환 노태우가 들어서가지고 우리나라를 움직이지. 김재규는 이제 끝이야. 운이 다 된 거라고. 그래서 그걸 안 했는데 허경영 이제 대통령 시대가 되면은 하룻밤 사이에 계엄령 내려가지고 3,000명 싹 잡아 넣어버린다고. 1차 3,000명. 그럼 대한민국 깨끗하다고. 밤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그거는. 엄청난 변화. 미국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나가지고 새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뭐 통장에 뭐 한두 달 내로 뭐 다 1억씩 다 꼽혀버리니까 좋은 일이 있는 거지. 아마 내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 판결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당한 것이 복귀되는 거, 요걸 이제 보게 된다. 틀림없이 보게 된다고. 반드시 그래 될 수밖에 없다고. 그게.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 당선되는 거 우리가 다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어 그건. 내가 이제 아래 그 원자탄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E = MC 제곱을 알은 것은 이제 아인슈타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이론대로 할 것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류가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거대한 어떤 그 핵무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그렇게 안 사람은, 그리고 원래 이제 실험해가지고 성공을 했잖아. 그리고 그때까지 안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전 세계 인류에서는. 인류를 놓고 보면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았다고 볼 수 있지. 오펜하이머나 뭐 아인슈타인이나, 그리고 미국 대통령 말고 미국 부통령도 몰랐어요. 미국 부통령도 몰랐다고. 그렇듯이 허경영 시진님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얼마 안 돼. 예. 그러나 조만간에 보게 돼요. 허경영 시대가 확 열리는 거야 그냥. 자, 날씨도 춥고 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허경영